전파 인증 취소된 드론을 중고로 판매하면 처벌된다고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지난번에 전파 인증 취소된 드론을 중고로 구입하면 처벌된다고요? 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다면 여기 링크 한번 따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국내 업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하여 잘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해당 드론은요,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전파 인증을 받았어도 취소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또 이 영상에서는요, 전파 인증이 면제되는 사용자 직수입분 한 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합니다. 전파법 58조 2에서는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이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4조에서는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서 58조 2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요,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예로 들고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은 이 전자제품 모두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전제품 거의 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드론뿐만이 아니라 청소기, 노트북, 블루투스 이어폰도 제조,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평가, 즉 전파 인증을 받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개인이 잘 사용하던 드론을 중고로 판매하면 처벌이 될까요? 제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드론을 수입, 제조, 판매하려는 사람은 전파법 58조 2에 따라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 인증을 받지 않으면 84조 5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럼 왜 처벌하는 것일까요? 58조의 2, 1항을 보면 전자파 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2항을 보면 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수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자재에 대해서 전파 인증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파 관리 체계에 잘 부합하는지, 오류 없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지난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드론이 잘 날다가 전파 장애로 인해 가지고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하늘에서 날벼락이 치는 것이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다치겠죠? 결국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수입부터 보면요, 우리나라에 없던 드론이 새로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위험물질이 새로이 생기는 겁니다. 위험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나라의 전파 관리 체제에 맞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던 드론이 새로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위험물질이 새로이 생기는 겁니다. 위험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나라 전파 관리 체제에 맞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판매를 보면요, 수입, 제조한 드론을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다면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죠.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의 총량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매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위험의 총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수입, 제조한 경우에 전파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입, 제조도 판매 목적일 때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던 게 생겨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위험의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드론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미 전파 장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로 판매하고 나면 이 위험성에는 판매 전후로 따져서 위험의 차이가 없습니다. 판매자가 일으키고 있는 위험을 구매자가 일으키고 있을 뿐이죠. 판매 전후로 위험의 양 차이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사용은 처벌 대상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84조 5호의 판매에는 개인이 잘 사용하다가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적합성 평가,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 이렇게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물품에 대해서 예컨대 청소기도 잘 사용하다가 다시 중고 거래로 내놓을 때 적합성 평가를 받았는지 전파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이게 중고 거래 모습에 부합할까요?
하이마트나 전자상가에서 TV나 청소기 구입할 때 이 제품이 전파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는 설명을 들어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전파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 개인이 물건을 중고로 판매할 때 다시 전파 인증을 받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것이지 일반인들에게 전파 인증을 얘기하면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전파 인증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조, 수입, 판매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이 중고로 판매할 때 전파 인증을 받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4조 5에서 말하는 판매에는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84조 5에 의해 처벌되는 사람은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받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드론을 국내에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그 개인, 법인 사업자라면 그 대표자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전파 인증 취소된 드론에 대해서 불안감이 풀리셨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